충성! 안녕하십니까. 서울 재개발 확실한 지역만 알려준다. 재개발 폭격기 심장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부탁 하나만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십시오. 안 하시면 탱크 몰고 찾아갑니다. 하셨을 거라 믿고 자양의 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남 삼성역에 나와봤는데요. 뒤에 이제 무역센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자양동은 건대입구역 W역세권뿐 아니라 서울 3대 오피스 빌딩 도심권역과 가깝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오피스 빌딩은 크게 CBD권역, GBD권역, YBD권역으로 분류됩니다. 핵심적으로 봐야 할 것은 영동대교를 타고 강남권역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GBD권역은 강남 비즈니스 디스트릭트의 약자로 강남구와 서초구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업무적 이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지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강남역을 중심으로 강남대로, 테헤란로, 삼성역, 삼성동, 언주로 구분됩니다. 이곳은 다들 아시다시피 대기업뿐 아니라 광역버스 노선 등 교통망의 발달로 많은 젊은 층이 모이면서 삼성그룹의 강남역 입주로 GBD권역의 한 축을 이루고 IT기업을 주축으로 중소규모의 비즈니스 기업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대자동차의 GBC센터 건립 등 글로벌 비즈니스의 핵심축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 몇몇 중소기업들이 성수동 쪽으로 옮기는 현상 또한 보였습니다. 해당 지역은 특정 업종에 대해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것이 아닌 IT 업종, 대기업 본사, 주요 법무법인, 병원 등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주요 지하철 노선은 2, 3, 7, 9, 이제 분당선, 신분당선이 지나갑니다. 4대문지구의 각종 대기업과 주요 기업, 외국계, 다국적 기업들이 위치해 있는 CBD권역과 고소득 직장이 몰려있는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 중심으로 개발된 금융 중심권이 YBD 권역까지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성수 생활권과 강남 생활권까지 누릴 수 있는 건대입구 역세권, 자양 4동 모아타운이 어떻게 개발이 확정 아니라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우선 모아타운하고 신속통합기획 어떤 차이점이 있냐, 먼저 관련 법령부터 다릅니다. 신속통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도정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속통합은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시작하는 건데 기존에 8에서 10년 걸리는 정비사업을 모아타운까지는 아니더라도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서 구역 지정 5년 걸리던 것을 2년 이내로 단축하면서 모아타운과 흡사할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름조차도 신속통합기획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모아주택, 모아타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합니다. 모아주택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노후된 다가구와 다세대를 필지별로 모아서 정비를 하는 사업이 바로 모아주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2개 이상의 모아주택을 모으는 겁니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정부에서는 빠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할 뿐더러 지하주차장이라던가 어린이집 또는 도서관 같은 기반 시설을 협조함으로써 정비사업을 통해서 소규모지만 대규모 아파트, 부럽지 않은 아파트를 만드는 정비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모아주택과 모아타운도 같은 법률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2개의 목표성은 하나입니다. 빠른 재개발로 주택 공급을 보다 수월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110 부동산 대책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있어 힘을 실어주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잘 아시는 주택수 제외를 포함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여기는 부분은 뭐냐 살펴보면 1. 속도는 빠르게, 2. 문턱은 낮추고, 3. 사업성은 제고해서, 4. 중단 없는 사업 지원을 하겠다. 이제 빠르고 그리고 이제 많은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 패스트 트랙이 나왔습니다. 2번째, 재개발 노후 요건을 3분의 2에서 60%로 완화하는 요건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요건들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정부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빠르게 추진하는 사업들, 그리고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거나 사업성이 낮은 지역들을 사업성 제고를 통해 사업성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법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좀 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야 하는 것들을 줄여서 빠르게 진행하겠다. 이게 110 부동산 대책의 재개발, 재건축 내용의 핵심입니다. 사업성이 낮은 지역들까지도 정비를 하면서 주택 공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아서 간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다른 정비사업과 차이가 있다고 하면 다른 정비사업은 30년 이상 된 주택들이 약 67% 정도 있어야 정비사업이 진행되지만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만 된 주택들이 50% 이상, 다른 정비사업보다 10%가 낮습니다. 50%만 충족된다 하더라도 정비사업이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기존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8에서 10년 정도의 속도가 필요합니다. 빨라야 8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결론적으로 해제되는 구역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처럼 사업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정비사업에 대한 수립이라던가
또는 조합 추진이 승인이 생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2-3년 정도 걸리던 것이 생략이 되면서 사업 시행 인가로 바로 가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진행될 뿐 아니라 더불어 관리 처분 인가에 대한 것들이 생략되고 바로 이주와 착공에 들어가서 기존 정비 사업이 대략 10년 걸렸더라면 모아타운 정비 사업은 바로 4년 정도면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강북구 번동과 중랑구 면목동이 시범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번동 같은 경우에는 22년 5월 지정 후 1년 2개월 만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다 받고 이주하면서 진행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의 기간은 짧겠지만 자양동 아파트를 갚는 영광은 오래갈 것입니다. 자양동에 2-3억대 매물을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위에 있는 번호로 전화 폭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란 없습니다. 하루빨리 선점하시지 않으면 권리 산정 기준일에 의거해 현금 청산당하는 수모를 겪게 될 것입니다. 제 지위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소액으로 큰 프리미엄 볼 수 있습니다. 저를 믿으신다면 상단의 번호로 연락하십시오. 지금까지 서울의 전설이 될 붐을 일으킬 리더 신장군이었습니다. 충성!